조세가 뭐래요? 자, 여기 있는 경제 주체인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돈을 걷어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조세, 세금을 그냥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을 걷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런데 국가가 조세를 지금 강제로 부과하다 보니까, 자, 강제세란 말이에요, 이거는. 자, 경제 주체 의욕을 떨어뜨려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하거나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공평하지 못해서, 자,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따라서 조세를 부과할 때는 조세 두 가지, 효율성과 공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효율성이란, 자, 상품에 소비세를 부과하면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적게 구매하기 때문에, 자, 상품을 통해 얻는 소비자의 편익, 이건 이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익이 줄어들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예를 들어 요새 지금 물가가 갑자기 올라가죠? 설 연휴가 돼가지고. 사과 한 상자에 예를 들어 옛날에 3만 원이었으면 지금 한 5만 원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사과를 옛날보다 많이 구매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이익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생산자가 상품을 팔아서 얻는 이윤도 같이 줄어들어. 왜? 옛날에는 10상자가 팔렸는데 만약에 5상자만 팔린다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 이익도 생산자 이익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소비자와 생산자가 얻는 편익이 줄어드는 것을 결국 뭐가 발생했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이처럼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경제적 순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도록 조세를 부과해야 조세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누구에게? 지금 소비자나 그 다음에 생산자에게 이익이 너무 지금 적게 돌아가게, 아니면 지금 많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효율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니은에 갑니다. 조세의 공평성은, 자,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실현한 것으로 조세의 공평성이 확보가 되면, 자, 무엇이 먼저 확보가 되면, 공평성이 확보가 되면 형평성도 어떻게 된대요? 높아지게 된대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조세의 저항도 줄어들겠는데, 자,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은, 자, 두 가지가 있네요. 자, 편익의 원칙과 그 다음에 능력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능력의 원칙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긴 하는데, 자, 편익 원칙 먼저 보시면, 자, 편익 원칙은 조세를 통해 제공되는 도로나 가로 등과 같은 공공재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그 이익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거를 이렇게 건설할 수 있겠죠? 이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똑같이 이익이 되는 거잖아. 이걸 공공재라고 하는데 같이 이용을 하니까. 자, 이때 이 공공재를 사용하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저항은 크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재의 사용량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조세 부담자와 편익 수혜자가 달라지는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도로를 건설한다고 세금을 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안 끌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빠도 차가 없어요. 버스를 타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할 때 결국 내가 자가용을 운행하는 것보다는 적게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바로 여기 있는 이 편익의 조세, 세금을 내는 사람과 그 수혜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능력의 원칙은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한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으로 조세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많이 지금 소득을 많이 얻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면 결국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복지의 어떤 재정으로 쓰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여러 사람이 다 같이 혜택을 보게 되니까 결국 그것이 바로 이제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중에 능력 원칙은 수직적 공평과 그 다음에 수평적 공평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수직적 공평은, 자,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것. 자, 이게 바로 수직적 공평이 됩니다. 자, 이를 실현하기 위해 특정한 세금을 내야 하는 모든 납세자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하는 비례세나, 자,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높아지는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를 시행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해서 누진세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수평적 공평은 소득이나 재산이 같은 경우 세금도 같게 부담해야 하는 원칙이 바로 수평적 공평성입니다. 그런데 수치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자, 아까 실질적인 지금 조세 부담 능력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동일한 소득인데 아까 부양 가족 수가 다르게 되면 자, 거기에 대한 조세 부담의 능력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며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바로 공제 제도를 통해서 조세 부담 능력이 적은 사람이 이런 사람의 세금에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사는 이런 가족들 같은 경우는 그 공제를 해줍니다. 자녀들도 여러분들도 아버지가 공제를 받아요. 자녀 혜택 공제를. 자, 문제 32번 기억니은에 대한 설명이 적절치 않은 거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소득 재분배의 목적은 어떤 게 있다고 그랬었죠? 아까 아랫부분에 있었죠? 이 능력의 원칙. 자, 그러니까 능력의 원칙은 어디에 들어가는가? 조세의 공평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니은과 기억이 서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자, 바꿔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3번에 경제 수업의 일부분인데,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선생님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한 학생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자, 소득 기준을 봤더니 A, B, C의 세금 공제 내역까지 가정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분들은 연소득이 지금 여기 3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이네요. C가 한 1천만 원 정도 더 벌고 있죠. 자, 이때 자, 세율을 우리가 나눌 때는 똑같이 여기 3천만 원인 경우는 5%, 4천만 원인 경우는 10% 세금을 비율을 내네요. 지금 부담하네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봤더니 여기 공제액이 지금 이렇게 100만 원씩 있어요. 그 이유는 자, 부양 가족이 각각 2명씩 있어서. 자, 결국 실질적으로 지금 납부하는 금액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똑같은 A, B 3천만 원인데도 이렇게 납부액이 다르죠? 그리고 또 4천만 원인데, 이 사람은 껑충 올라갔네요. 거의 300만 원이나 세금을 내니까. 자, 그러면 이때 성분의 입장 A와 달리 B에게 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조세의 공평성은 약화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공평성 강화가 된다고 했었죠? 여기 잘못됐네요. 자, 그 다음에 B가 A와 달리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건 실질적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한 거 맞죠? 이건 사람이 부담 능력이 더 많을 테니까 공제를 해준단 말이죠. 자, 니은 맞네. 자, 그 다음 BC의 납부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편익의 원칙이 아니라 그러니까 능력의 원칙을 적용해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 더 많이, 능력이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이 부담을 시키는 거니까 능력의 원칙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융이 B의 세율이 5%고 C의 세율이 10%인 것은 수직적 공평성을 위한 누진세가 적용돼요. 그 누진세에 따라서 결국 이 사람은 지금 C는 10%를 내게 되는 거니까. 이건 맞죠?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칩니다.